이제 자녀가 좋은 스키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내담자인 경우에, 내담자도 검사에서 이렇게 되게 지각 체계가 이렇게 단단하다, 이런 것이 아닐 때, 이제 상담에서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냐면, 그냥 강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대처해왔던 이 강점을 잘 유지하고, 현실의 자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분에게 심상 작업을 하거나 어렸을 때 상처를 다루거나 비밀정서를 하거나 뭔가 이제 이런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지금 스키조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자녀 둘이 스키조가 이미 진행이 돼서 하나는 양성, 하나는 오래돼서 음성으로 성인이 된 상황에서 있다는 것은 이런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이 내담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떠냐면은 되게 이제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방임 학대적인 상황에서 보육원을 간 거잖아요. 근데 보육원을 청소년 시까지 지내고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나고 엄마랑 생활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학대가 있었고, 근데 이 기관에서 살 때는 아무리 기관에서 잘해도 정서적인 것들을 돌봄을 받고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게 굉장히 그 결핍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정서 조율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내담자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대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어찌 됐나요? 결혼하고 또 다른 이제 학대가 생겨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통제를 한 거죠. 그 시, 시모가 통제를 하는 그것도 종교적인 부분으로 통제를 해서 그 이제 종교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뭐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굉장히 심약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안 하고 싶지만은 생존이 막혀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어렸을 때도 생존 때문에 거기 있었잖아. 보육원에.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것은 내가 돌봄을 받고 정서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자아가 건강하게 발달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 대상 관계를 이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부분들이. 그리고 오로지 생존으로만 살아야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시모한테 종교적인 부분도 가둬서 통제를 당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제 학대잖아요. 폭력이고. 그리고 남편의 그 패밀리 바이올런스가 또 일어나고 외도, 또 외상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모가 이제 통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생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번에 생존. 이게 생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정서를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위로하고, 우리가 자기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안정 속에서 우리가 그 정서 조절이라는 것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살아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러나. 오로지 내가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 교회 가는데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완전히 배드잖아. 내가 살아왔던 삶은 현실에서는. 어렸을 때 삶도 그렇고, 그 결혼 생활에서 남편 외도, 폭력, 시모의 통제, 종교적인 통제, 시다발이 다 하고 아이들은 방임되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오로지 한 길은 교회, 또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곳에 가면은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런 이렇게 올 곳이 이 종교 생활의 형성이 되는 거죠. 종교 생활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무슨 신의 계시를 받는다, 성령세 받는다, 이런 것처럼 너무 간절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오게 되는데, 그게 진짜 성령 세례인지, 아니, 이분이 너무 간절할 때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강하게 종교적인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근데 사실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이런 어떤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인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온전할 때 사실은 받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이런 상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보통 귀신 들림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귀신에 대한 이런 내림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그 시모가 무당 일을 하면서 봤던 그 일들을 보면서 무당이 이렇게 구술하는 걸 보면은 죽은 영혼들이 불러내고 죽은 영혼들이 말하게 내리는 어떤 그런 영혼의 이야기잖아요. 죽은 사람의 이야기,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거거든요. 무당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의 힘든 부분을 달래준다, 위로하는 거지. 죽은 영혼을 위로하면서 할부지 하지 마라 이거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렸을 때가 아니라, 보고 어시스턴트를 했단 말이에요. 신모에.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뭔가 이런, 보여지고, 이런 뭐 받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인재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민들레가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내가 욕구가 뭐냐 이런 것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지각 체계 자체를 분별 못하고 오직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금 뭐 오늘이 며칠이고 아이들이 뭘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무당가의 세계도 이런 초월의 세계잖아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 이야기니까 이 세상을 초월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어 체계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초월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월의 세계에서는 현실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집그림에서도 집이 현실보다 더 커버리잖아. 이 밑에 이 나무에 이 뭐라 그러나 집에 기둥 있잖아. 기둥보다 지붕이 더 내려와 있고, 막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돼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상담자가, 이런 내담자가 상황인데 나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잖아, MSI. 그러니까, 진짜, 이 구조, 이런 이제, 이고라는 게 내가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고잖아요, 자아가 튼튼해야지, 초월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걸 중재하는 게 자아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자아 기능이 현실로 사는 거 아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적게 메모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상담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남편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참 좋다, 고마워. 기본적인 관계를 맺은 거. 일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배움의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이제 배움의 열정이 있다. 배우는 걸 원하니까 요즘에 그런, 학교가 새로 생겼잖아. 수원에. 어디 생겼더라? 무슨 학교더라? 온라인으로 무슨 다니는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무슨 통신대학교고, 방송통신대학교도 있잖아. 방송통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말에만 가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사이버로 들으면 졸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졸을 다행히 했으면 대학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걸 일상의 자아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큰아들이 조용조용 혼자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조용조용 혼자 산다는 것은 약을 먹어야 되고 일상을 생활하는데 더 이게 차단되어져서 혼자 있게 되면 더 뭐라 그러나 폐쇄적이 되어서 계속 이 생활들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회복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한다면 혼자 독립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을.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그거를 신호등처럼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빨간 거. 꼭 해야 되는 거, 약을 먹고 기록하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약을 먹 조현병 치료는 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당사자가 못해요.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음성으로 가버리면 예후가 어려워요. 근데 양성일 때 약을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그 정신적인 것들은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담자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못하고 방임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약을 챙겨서 먹고 혼자 있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없으니까 편할 수는 있지만 저염병은 낫지가 않아요. 혼자 있게 되면. 성인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혼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폐쇄적으로 해서 스키조에서 스키조 특팔 그런 그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자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게 상당히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